당돌하게 당차게 당돌한 이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혹시 다들 마음속에 그 정도 하나는 펜 하나쯤은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감독상, 뭐 작품상 이런 것들을 다 받았던 거 보면은 자기가 작가가 돼서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등등 시나리오를 쓰고 싶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시작해서 만들어진 게 엽기적인 그녀이기도 하고, 다들 아마 글재주 한번 부리고 싶은 생각은 다들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보통 우리는 어릴 때부터 독서의 중요성을 많이 강요하다시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다들 눈을 아끼려고 그러는지.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은 독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장면으로 바로 이슈가 되는, 바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인터넷 창을 열어서 바로 기사를 보고 바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책이 약간 도태된 정보의 체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책으로 보는 거랑 또 인터넷으로 보는 거랑 집중도라든지 이런 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이트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브런치라는 곳입니다.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 브런치. 브런치에 담긴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보면은 책을 다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그 유명한 작가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글을 써가지고 이게 작품이 되어 가는 겁니다. 쭉 한번 밑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브런치 이용 안내, 뭐 작가 신청 쭉 이렇게 있는데, 브런치 이용 안내를 먼저 한번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브런치 앱에 로그인하여 읽을 작품을 만나보세요. 앱으로도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브런치 완독자 수로 작품의 잠재력을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작가에 있으면은 몇 명이 이걸 완독했냐, 그걸로 얼마나 재밌냐, 그래서 그냥 검증을 해주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브런치북이 발간되었습니다. 브런치에서 당신의 작품을 완성하세요. 이제 독자라도 라이키를 할 수 있습니다. 글이 완성도를 높이는 팀 맞춤 검사, 뭐 등등등등. 지금 브런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에 관련돼서 조금 길게 많이 나와 있네요. 근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씩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런치 이용에 관련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까 그 장면으로 돌아가서 여기 작가 신청이 있는데, 작가 신청은 잠시 후에 들어가 보고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여기서 아까 뭐 그냥 휴직하고 떠난 유럽 한 달 살기 여행을 가보자 그런 얘기겠죠. 뭐 이렇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매력적인 제목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아까 이게 조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안경을 벗어야 하니, 뭐 제목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여성이 좀 매력적으로 생겨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이 모델이. 안경 쓴 남자는 멋있는데 안경 쓴 여자는 별로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안경 쓴 언니들 뭐 이렇게 안경에 관련돼서 이렇게 쭉 렌즈를 껴야 되니 안경을 껴야 되니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파리지 언니, 예, 당분간 살면서 꽂히는 것에 대해 이렇게 자기가 꽂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생각을 써놓는 겁니다. 예. 요즘은 눈이 원조해서 렌즈 끼기 힘들면은, 예, 안경 껴야죠. 나이가 들수록 꼬지게 보실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수술보다 좋은 게 안경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자기들만의 글인데 별거 없는 글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상황이란 이야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렌즈를 낄까? 안경을 낄까? 누구든지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냥 글로써
적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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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워드로 분류된 다양한 글 모음으로 키워드로 이렇게 분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새 웹툰이 유행이라는데 그림이 웹툰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글과 그림을 같이 좀 넣어놓은 작품들인 것 같은데 좀 재밌게 그려진 거 없나?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고양이, 제가 좀 고양이를 좋아하니까. 아내 그린 갑자기 집에 고양이가 들어왔다. 몬지, 이름을 몬지라고 전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림체에 보면은 단순 명료하죠. 그리고 단순하게 보이면서도 포인트가 딱 있습니다. 그래갖고 고양이끼리의 그 얘기와 또 거기 강아지도 이렇게 하는 거네요. 동네 고양이가 이렇게 집 고양이하고 집 강아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건가? 예. 그냥 그림이 아니고 실제 있는 일이네요. 사진으로 보니까. 얘는 뭐 다쳤는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기 이게 아주 간단 명료하는 거지만 자기를 그냥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 촬영도 있네요. IT 트렌드도 있고. 사진 촬영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냥 딱 한 장면 멋지네요. 이방인의 온도차,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돌아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해가 땅과 가까워지는 때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를 잘 보냈으면 기분이 좋은 날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지. 하지만 하루를 잘 보내도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 이거 그냥 사진 몇 커트랑 그다음에 간단한 글로써, 시로써 사람 걷는 거랑 표현하면서 운치 있게 잘 찍었네요. 글과 딱 맞아 떨어지네요. 돌아가는 그 사람들의 발길이 보면은 좀 무거워 보이고 좀 차량해 보이고 좀 쓸쓸해 보이는, 왜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들 좀 약간 움츠려서 걷는 그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한적한, 이렇게 좀 외로워 보이는 글과 사진이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 자, 그러면은 또 뭐 하나 있나요? 건강운동? 우리 집 반려동, 아까 그림 웹툰하고 거기 동물이 나왔으니까 반려동물 안 들어가 보고, 여기 건강운동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운동이 중요하니까. 내가 헬스 장갑을 끼지 않는 이유. 노인 근육 사용 금지. 다이어트 대상, 포신 대상. 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뭐 복싱 글러브를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위플래시, 마일리텔러의 또 한 번 도전, 블리드 포티스. 보여줄게 왜 미친놈인지. 영화에 관련돼서, 예, 출처가 이제 영화네요. 거기에 대해서 운동이랑 관계된 거니까 이렇게도 연결고리가 됩니다. 예, 감명 깊게 보였던 위플래시 중에 있던 마일즈 텔러. 뭐 복싱 영화인데 봅시다. 통제불능의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복스피니. 음, 뭐 내용은 방금 보셨죠? 그러니까 천재인데 그 좀 뭐 술과 여자에 찌들어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다음날 경기도 치고 그랬는데, 이제 두 체급 올려가지고 도전을 해가지고 뭐 타이틀을 짊어진다는데,
이때부터 영화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답니다. 예. 자동차 사고로 해가지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이 다쳤는데 링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6개월간 기구를 착용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다쳤으면은 재기가 원래 불가능이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이 만들어준 아주 좋은 단어,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기적은 나오니까.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 영화 한번 봐야겠네요. 6개월 뒤에 여러분. 저 보니까 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닌 영화네요. 이걸 강희든 주관 작가네요. 이분이 아주 좋은 영화를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한번 봐야 되고 봐야겠습니다. 꼭. 그리고 요 직장인들 예 보고 이 지금 글쓰기 코치라고 있네요. 지금 이 글을 브런치에서 글을 쓰고 싶은 사람은 여기 와서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뭐 좀 깔끔한 제목으로 유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매일매일 글쓰기 20기 모집한답니다. 30일 매일매일. 이런 거 보는데 뭐 공유도 없고 댓글도 없고 이런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전 기수 이 모임에 참여한 428명, 뭐 20회. 가능한 자주 글을 써라. 출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기를 연주해서 배운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고 싶지 않다면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스티븐 킹. 예. 스티븐 킹 하니까 생각납니다. 그 호킹 박사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글쓰기는 어렵죠. 남서 글쓰기 이렇게 30일 모두 성공하면 2만원 쿠폰 제공한답니다. 자신 있다. 예. 2만원 쿠폰 먼저 주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만 더 보고 들어가 볼까요? 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어떤 게 인문학 철학, 요건 요새 되게 유행하니까, 캘리그라피, 감성 에세이, 이거 들어가 봐야겠네요. 취향 저격 영화 리뷰는 하고 싶지만 아까 운동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감성 에세이, 제가 또 감성 에세이는 또 제가 또 끝내주는데 예. 10대 때가 지나가서 기억이 잘 안 나겠고 방금 괜찮은 걸 하나 봤습니다. 요거 한번 봅시다. 말이라는 무기. 애초에 무기를 가지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가 크다.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지만 자기를 지킨다. 누군가를 말로 해치든 무력을 사용해치든 그는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이 사람은 성선설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았던 때가 있었다. 예. 범죄 사건에 대해 수사할 때도 우발적인 계획적인 걸 따져본다. 이게 우리 법이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계획적인 나쁜 놈이란 얘기죠. 그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다 무기를 든 이유가 무엇인지, 전에도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수사의 중요한 나쁜 놈이냐 덜 나쁜 놈이냐, 이거를 우리가 흔히 무기는 말이라는 것도 말의 의도가 중요하다. 무슨 뜻을 한 건지 칭찬을 하면서도 살짝 비꼬으면서 비꼬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이유로 그 말이 무기가 만들어지냐, 자신을 지키라는 건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들이 많죠. 보통 우리가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언론 플레이를 할 때 요새 핫하게 하는 진중권 씨가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깔 생각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말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저 모두까기 자기 빼놓고는 다 옳지 않다라거나 하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 사람이 꼭 나쁜 의도는 아닐 겁니다. 좋은 말로 좋은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는 걸 수도 있으니까. 무기랑 공격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동시지키는 능력이 생기는 거다. 늘 말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은 지키는 법을 배울 겨를도 없이 어떤 충동을 느꼈던 걸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기. 그러니까 뭐 말의 무게를 모르고 제가 요까지만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무기의 총과 칼, 방패, 전쟁에 필요한 것처럼 용도로 쓴다.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근데 마음에 난 상처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어제 있었던 일처럼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난 상처는 그만큼 마음에 난 상처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참 보는 좋은 글을 본 것 같습니다. 왜? 말은 무기거든요. 이 사람이 말을 하자는 거예요. 말은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를 잘 사용해라. 말이 우리가 칼이라고 씁시다. 고기를 자르는데 칼이 필요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죽일 때도 칼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말은 사람을 교육할 때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설득력으로 쓰지만은 꼰대들이 잔소리하는 걸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욕으로도 사용이 되고 비꼬고 비난하고 우리 뭐 한마디로 말하면 매기는 거 등등등등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이렇죠. 정신과에 갖는 사람들이 정신과의 의사들이 말하기에는 진짜 정신병자들이 와야 되는데 정신병자들한테 상처 입은 사람들만 온다고. 여기 제가 옛날에 만났던 사람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정신과에 가서 상담소로 연결해서 상담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도 받으러 가고 그렇게 약을 먹으면서 치유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거든요. 정신병자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말하는 게 못된 정신병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충격을 준 사람은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료받아 마땅한 거예요. 신속히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은 멀쩡히 걸어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 그 상처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병원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죠. 그냥 숙주와 주된 그 병이 있는 원산지가 있으면 그 원산지, 원청 그쪽이 해결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주변만 계속 번지는 것만 해결하면 끝이 안 나는 시작. 예. 뭐 말을 얘기하다가 좀 깊게 들어갔는데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글을 하나라도 읽어보면은 이건 내 마음에 딱 드는 글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키워드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대충 구분이 갔을 겁니다. 한번 마음에 드는 걸 한번 찾아보시고 브런치에서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은 추천 작가들도 이렇게 올려줍니다. 책, 독립출판, IT.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글을 적으면 뭐가 남냐? 뭐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냐? 고양이 발사놀이. 예.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이거 작가 지원 프로젝트 바로 가기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작가 지원 바로 가기. 그러면 직접 쓰고 직접 출판하는 브런치 POD. 아이고 방금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지? 예. 브런치 책방에 작가님의 책을 읽고 해주세요. 브런치 출판 한마디로 아까 저기 적었던 글들이 전부 다 책으로 출판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당신의 책방을 만나다 출간의 기쁨 매거진 책이 됩니다. 책 출간부터 마케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한번 볼까요? 요걸부터 한번 볼까요?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 새로운 작가의 탄생. 총 상금 5천만 원. 10명에게 카카오 임팩트. 카카오 회사였구나. 예, 카카오 임팩트에서 출판 지원금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0명한테. 예, 전담 작가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쭉 책들이 있고, 짠, 일로 들어가면은 브런치 POD 주문형 출판이란 얘기입니다. 예, 주문형 출판. 그러면은 내 글은 반드시 책이 돼야 된다. 프로젝트. 그럼 책을 적어서 이렇게 딱 해놓으면은 뭐 그냥 책 출판 이렇게 적으면 옛날에 보니까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최하, 그리고 뭐 몇 권, 뭐 200권, 300권 뭐 이런 식으로 기준으로 해서 찍어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원고를 보내주면은 원고에 맞춰가지고, 예, 원고에 맞춰가지고 출판 비용이 제로입니다. 예, 출판 비용은 브런치 제휴사가 지원합니다. 예, 추가 인쇄 제공 브런치를 통해서 하면은 1, 3%더 준다. 매월 디자인 지원 우수 작가를 한다. 그 출판 과정도 잠깐만요. 보고 하게. 글 30개 이상 매거진 발행. 예, 출판 원고 다운로드, 원고 수정 태고, 예, 북크크에서 책 만들기, 북크크에서 예, 책을 만드는 과정이죠. 북크크까지만 들어가 보고 스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아까 원고를 해가지고 30장, 예, 30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되면은 누군가가 사면은 예, 그때 찍어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보면은 여기 예스24와 브런치 책방에 입고가 된다는 얘기죠. 작가 독자에게 책 출판을 안내합니다. 좋죠? 예. 무료로 출판이 가능한 북쿠쿠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하면서 북쿠쿠에 대한 관련된 소개가 있는데, 이거는 북쿠쿠는 그냥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하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브런치랑 연계를 해서 브런치에서 하게 되면 아까 말처럼 예스24나 브런치 책방에 입고가 되고, 그 다음에 그 1에서 3% 정도 더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책 한번 써보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앞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내가 블로그에 남기는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남기는 글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교육적 가치가 있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자료가 될 때, 그리고 재미를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때, 재미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맛집일 수도 있고, 내가 가본 맛집, 그리고 뭐 소설일 수도 있고, 예, 에세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만약에 남겼다, 그리고 그걸 또 유튜브로 남긴다, 이렇게 등등등 하면은 소득의 파이프가 여러 군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뭐 글을 잘 적는 사람한테는 강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뭐 같이 협업을 해서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막 그 명언같이 뭐 글을 계속 써라 나와 있는 게 그런 거고, 제가 오늘 이 사이트를 이슈로서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그 이유에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한번 볼까요? 콜라보레이션 뭐 등등등등. 자, 브런치 책방. 책방에 아까 뭐 책 소개하는 거 같은, 예, 청춘 재테크상 오늘부터 글이 왜 힘들지 주시겠대. 뭐 여러 가지 뭐 많죠. 이런 겁니다. 한번 제목이 좀 섹시한 제목이 없을까요? 애플은 왜 제품이 아니라 브랜딩에 집중했을까? 브랜드 텔링에 집중했을까? 여기 괜찮네. 예. 브랜드가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꿈꾸던 전원 주택을 짓다. 100마리 고양이. 회사 언어 번역기.
강연의 시대. 자, 공부 자존감. 아직 그냥 제목이 썩 그렇게 와닿는 게 없네요. 예, 예, 아쉽습니다. 아무튼 브랜드 책방에서 브런치를 통해서 책을 내게 되면 이렇게 뭐 그것도 준다. 이렇게 광고의 기회도 준다. 그리고 그 사람 책을 사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해서 저는 좀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할 때 뭐 냉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저는 꽃을 선물로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꽃은 아름다움이죠. 꽃은 아름다움이고 생명인데 그 꽃이 제가 제 손에 쥐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면 그 꽃의 생명이 딱 떨어졌을 때 끊어서 가위로 잘라서 그 줄기와 뿌리가 떨어져 나갔을 때 그때 이제 제 손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아름답다고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주는데 뭐 생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받은 사람이 꽃이 봤을 때 향기롭고 좋지만 이제 며칠 지나고 나면 다 시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계속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코팅을 한다든가 그렇게 꽃을 코팅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이렇게 드라이 뭐 한다든가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 생화가 아주 오랫동안 1년 동안 간다든지 뭐 그런 걸로 하던데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시들해지는 꽃은 별로라고 해서 그냥 선물을 줬을 때 차라리 저는 먹을 걸 줍니다. 뭐 초콜릿을 준다든지 뭐 이런 선물로 하고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지갑이라든지 벨트, 뭐 옷 이렇게 실용적인 걸로 좀 오래 가는 걸로 줍니다. 그런데 책을 만약에 선물로 주면 참 오래 가겠죠. 뭐 예를 들면 그 책이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다 주다가 이제 나무 재료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제 책이 된 거잖아요. 그 책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책을 다 보고 오래돼서 해지고 이제 더 이상 관심 없는 책으로 옛날 책이 되더라도 그 책은 헌책방에 갈 수도 있고 폐품으로 갈 수도 있으며 또는 집에 계속 남아있다면 선물 받은 거니까 버릴 수는 없으니까 책꽂이에 꼽혀 있어가지고 익스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라면 받침대로서 쓸 수 있는 네, 그게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지난 책은 안 맞지만은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오래 지난 책은 안만 좋은 책이라고 해도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닌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장이 우리가 요새 쓰는 그 표현이랑 좀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좀 하기 힘들지만은 예를 들면은 삼국지라는 예를 들어 책을 보면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썼던 삼국지가 나왔던 그 책도 나간중이 써가지고 이제 여건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시 해가지고 나온 것들을 보면 그냥 우리 읽을만 하거든요. 그냥 지금 봐도 서유기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만화책이라고 예를 들면 당시 옛날에 했던 둘리를 봐도 지금 봐도 재밌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현세 씨의 남벌 북벌 뭐 이런 만화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 봐도 재밌을 걸요 아마. 예. 그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책이라는 게 문화가 이해된다면 그러면 너무 옛날 거 그러면 안 보는 거 아니야?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옛날 영화들은 좀 그렇지만은 촌스럽다고 해야죠. 근데 시대적 배경을 좀 잘 타가지고 지금 다시 그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은 좀 세련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그 연기력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책이 조금 손이 안 가는 이유는 지금 글 쓰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너무 글을 잘 쓰고 고급지고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렇게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에 손이 잘 안 가는 거죠. 옛날 책들에. 그래서 이제 각색돼서 좀 나오면은 좀 읽을만 하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런치, 브런치 카카오 임팩트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네요. 브런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다들 올해 목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글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요 브런치 말고 글 쓸 수 있는 몇 군데 사이트를 한번 제가 찾아가지고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당돌하게 당차게 당돌한 이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